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4일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폐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런던 선언문에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은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상들은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따른 전략적인 도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나토 내부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4일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회담을 통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 경제, 환경, 문화,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증진할 구상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에서 이웃 간에는 왕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이해지지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면서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를 당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포르투갈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리스본에서 폼페오 장관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이란에 대한 우려가 최우선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습니다. 또 이란이 국내에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면 다른 국가들도 압박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2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계곡 합병과 안전보장 조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4일 미국이 제재를 해지할 경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으로 방송된 연설을 통해 미국이 먼저 불법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은 협상을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주요 6개 국가도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사법부는 3일 국영TV를 통해 적대 세력들이 제시한 숫자와 수치는 명백한 거짓이며 그들이 발표한 것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4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안보리 이사국의 회의 소집 요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다음 날인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천 북한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통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니거든요.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While I don't think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he solved it all. And certainly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에 소집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3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백마를 타고 또다시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이번 백두산 군마 등정엔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협상 시한인 연말을 맞이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4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된 만큼 이번 회의에선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어떤 협상 틀 속에서 문제를 돌파구를 마련했던 이것을 벗어나서 강화된 어떤 국제력,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틀이 아니라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국제 연대를 통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어떤 새로운 외교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이 내년 있는 10년 사이에 그것을 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논의와 결정하는 자리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을 협상 재개의 시작점이 아닌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로 인식한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 비난과 함께 핵보유국 지위 강화,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강국 건설 의지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선군 정치 용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에서부터 11월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참관, 최근에 삼지연 준공식 참석과 백두산 재등정 등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해진 방향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도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든 그 새로운 길을 놓고 이제 연구도 있고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는데 대체로 모아지는 방향은 안 좋은 길이면서 김정은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니겠냐.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전원회의 개최를 비상회의 전원회의 성격으로 밝힌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벌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보단 미국의 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북한 쪽에서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강요하는, 강박하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실무회담을 전혀 형식적으로 했고, 자기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니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라라고만 했지, 실제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미북 간 대화판이 완전히 깨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향후 2020년은 노대 국면 속에서도 판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페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북미 간의 어떤 균형 유지돼 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약간의 긴장,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분위기에서의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차원에서 2020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어지러운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에겐 가장 좋은 기회라며 미국의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대미 강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 런던에서 예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까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보자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신뢰하며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I have confidence in him. I like him. He likes me.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를 좋아한다며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은 그를 로켓맨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이 3차례 만났는데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듭된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미북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과 김 위원장이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그러면서 곧바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국의 또다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결과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리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잔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2019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f we were talking behind the scenes, that would be encouraging to me, to be honest with you.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는 신랄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속대로 그 실무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Keep negotiating, and so I think the U.S. has shown great flexibility, and I think this is the way we should act. We're available.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동안 보여온 유연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미국 간 진전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ile I don't think Mr.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he solved it all, and certainly his supporters.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서지 않는 현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만큼 더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안에 미국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등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관측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looks at the situation now as he apparently did before Hanoi and Singapore, and he believes he is going to use.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연내에 미국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우주 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uld be explained away as a space issue. It may receive a somewhat muted response.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교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굳이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필요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포 연구원인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차관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영내 아시아 나라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담화와 무력 시위를 병행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입니다. 이후 북한은 주요 외교 당국자들을 총동원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못 박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내외 메시지입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미 공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강화됐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한 겁니다.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운운하는데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젠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추가 정상회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해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달 22일 러시아 방문 중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무력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올해 4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달 23일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지난 5월 올해 첫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6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올해 13차례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압박하는 데 대해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의 변환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큰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제1부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과 김 위원장은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도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2일 발표한 미일 안보협력 설명서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세 나라가 삼각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지역적, 국제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해양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거의 60년간 지속된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자유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5만 4천 명의 주일 미군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F-35 전투기 등 최신 군 자산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997년부터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킹스워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부터 미국, 인도와 함께 말라바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훈련은 각국의 전략과 통신수칙, 절차,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전 환경에서 진행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체 방어 능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국방 수입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상호 운용 기술과 선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국방 예산을 확대한다는 5개년 국방 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대외 군사 판매에 따라 일본과 207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F-35 전투기, 이지스함, E-2D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오스프리 헬리콥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UGM-84 하푼 중거리 대함 미사일, SM-3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UN 평화유지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력한 협조국이며 특히 공학, 의학, 통신 기술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미국, 호주 안보협력 설명서도 발표하고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영내 정보 공유와 해상 안보 강화,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퇴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거브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의 우방국과 경제국 14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8월 조사 때와 비교해 5%포인트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에 이어 이란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48%, 러시아가 37%,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8%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을 동맹국이나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해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37%,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8%로 전체 6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8%와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9% 등 부정적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이 동맹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1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캐나다가 57%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전체 응답자의 83%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북한을 적국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30%는 북한을 어느 정도 적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28%와 러시아 24%에 이어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14%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84%는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도 가능하다며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ither way, I could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둘 모두 주장할 수 있는데 미군이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를 내 미군이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며 현재 5개 나라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부자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And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실제 비용보다 크게 적다며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500 million a year is a lot of money. It's still substantially less than it costs. So now we're in the negotiation. 한편 미국과 한국은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이틀간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위한 4차 회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나가 종료를 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종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3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미 동맹국가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영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영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시작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시점에 맞춰 두 장관에게 보내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와 앵겔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라는 금액의 지객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영내비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수출입의 주요 거점인 남포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 석탄 등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제재 이후에 한산했던 지난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두 척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들은 각각 길이가 8-90m로 불과 5일 전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박은 하루 뒤인 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더 이상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에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는 제재 직후 한산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선박의 움직임은 물론 선박이 정박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도 컨테이너 더미들의 양이 꾸준히 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일자 위성사진의 경우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남포 컨테이너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심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움직임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물동량이 급감한 건데 실제로 지난해 11월의 경우 위성사진이 촬영된 전체 8일 중 컨테이너가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있던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의 경우 총 17일에 걸쳐 위성사진이 촬영됐는데 컨테이너가 야적장을 가득 채운 일수가 14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야적된 모양 등이 변한 것으로 미뤄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BOA는 국제무역센터 자료 등을 인용해 북한의 수입량이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물동량의 움직임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남포 컨테이너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탄 항구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플래닛랩스의 11월 28일자 위성사진에는 17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선박은 바로 20분 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날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일자 위성사진에선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석탄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적어도 10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2-3일간 같은 지점에 머문 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북한 석탄을 싣고 최초 출항했던 곳입니다. 같은 항구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면서 북한 석탄의 불법 해외 거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선박들의 움직임이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통해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인 전문가가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면서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특성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얻으려는 북한의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는 올해 4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연구 교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에 대한 큰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행사 개최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한국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2018년 북한의 가상통화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북한 IT 기업인 조선엑스포는 가격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평양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반을 둔 암호화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익명성과 보안이라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거래를 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화폐가 미국 정부나 국제 금융체계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추적당하고 제재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처리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누가 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자금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3일 BOA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made it a lot more attractive for them to go after th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were also 이미 국제사회의 감시와 대북 제재로 기존 달러화를 통한 거래나 자금 운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추적이 어렵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이번에 기소된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 기술의 개념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가 정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줬다면 설령 그것이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북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하 연구원은 북한이 정부의 낮은 대외 신뢰도와 불안정한 자국 통화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heard different things from others about how much the North Koreans are very interested in, how stable and sort of like. 암호화폐는 시장에서의 가치 변동성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로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하 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 워너크라이 해킹 사태 당시에도 해킹당한 컴퓨터의 복구 대가로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일을 예로 들며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암호화폐로 활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관심은 국제거래와 무기 개발 등 정권의 자금 운용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고상입니다. 북한의 올해 인도주의 위기 수준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심각하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 기구 ACAPS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수준을 5점 만점에 4.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비율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 수준을 평가해 수치화한 겁니다. 북한은 국민 2,550만 명 모두가 인도주의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43%인 1,090만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ACAPS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4.8점인 시리아가 꼽혔고 이어 예멘이 4.5점,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이 4.2점, 북한과 수단이 4.1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38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UN 인구기금을 통해서 모성과 신생아 사망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북한에 6번째로 많은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미화 37만 9천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10월 31일 UN 인구기금에 이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UN 인구기금은 모성과 신생아 사망을 줄이기 위해 북한 의료기관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산파를 훈련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40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임산부 39만 5천 명을 지원 중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북한의 6번째로 큰 지원국입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3,715만 달러 중 한국이 24.2%인 900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고
스위스는 21.8%인 81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중앙긴급 구호기금이 600만 달러, 스웨덴이 512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 노르웨이가 133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이번 지원 외에 상반기에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통해 9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광물업계가 북한 내 히토류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히토류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금속 광물업계 전문 매체인 금속망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국의 히토류 광산 채굴권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속망은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중국이 평양에 태양광 발전소를 투자, 건설하면 그에 상응해 중국이 평양북도 철산군의 히토류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북중 간 무역 문서에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광물업계는 이후에도 관련 소식을 확대 재생산하며 북한 히토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체제를 가르치는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히토류를 둘러싼 중국 업계 내 경쟁이 배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plenty of rare earths, but I'm sure inside China there's competition now. 히토류는 중국에도 풍부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히토류의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98,400톤의 히토류를 수입한 반면 53,000톤을 수출한 겁니다. 같은 해 중국의 주요 6개 히토류 생산업체는 총 12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순수입국이 된 건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다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내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토양과 수질, 대기 오염과 방사능 노출까지 동반하는 히토류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 생산을 점차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일부 중국 업체들이 히토류 생산에 필수적인 지저분한 작업을 북한에서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what they're really looking for is the workers and the refining of it to do the messy work inside North Korea. 히토류 생산은 심각한 오염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 공정을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 진행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5년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히토류의 양이 무려 2억 1,6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올해 초 발표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1억 2천만 톤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엔 140만 톤, 중국엔 4,4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국은 2006년 3월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으면 중국 업체가 북한으로 들어가 히토류를 채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완화되기도 전에 히토류를 둘러싼 북중 간 논의가 활발한 조짐이 보인다면서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이 곧바로 히토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5도입니다. 양격도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5도입니다. 자강도의 중강, 오후에 구름 많겠고 강계는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8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용현 지역만 구름이 많이 깁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 높습니다. 여기 아침 최저가 영하 7도, 개성은 영하 8도, 사리원 영하 10도입니다. 낮 기온은 7도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해주가 영하 2도, 개성도 영하 2도, 사리원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해산은 오전부터 산지어는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1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0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괴산은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 삼지어는 아침 최저 영하 3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진행의 조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4일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폐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런던 선언문에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은 유럽 대서양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상들은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따른 전략적인 도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나토 내부에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자신에 대한 뒷말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영국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70주년 기념 정상회의 환영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S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는 트리도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환담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존슨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늦은 이유에 관해서 묻자 트리도 총리가 그가 40여 분간 즉석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그가 늦었다고 대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회의가 끝나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폐막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 모두 안전한 여행 되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4일 회담에서 두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를 당한 비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포르투갈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리스본에서 폼페오 장관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이란에 대한 우려가 최우선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습니다. 또 이란이 국내에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요르단 계곡 합병과 안전보장 조약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4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이 먼저 불법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은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재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주요 6개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최근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사법부는 3일 국영TV를 통해 적대 세력들이 제시한 숫자와 수치는 명백한 거짓이며 그들이 발표한 것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발사체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4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안보리 이사국에 회의 소집 요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봉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